최근 연방대법원이 조건부로 효력을 인정한 반이민 행정명령 세부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세부 기준에 따르면 이들 이슬람권 6개국 출신의 국민은 미국 내 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사업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29일 미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스 파크 시의원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원유봉 출마자에 대한 후보 자격 법원 심리가 오는 30일 버겐카운티 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버겐카운티 선관위가 원유봉 출마자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에 들어오는 항공기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행 항공기와 승객에 대한 검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항공 보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지연 취소 사태는 너무 자주 나와 이젠 식상하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멈춰섰습니다. 이유는 선로 전력 공급 손실입니다. 한국 여권의 영문 이름 표기 방식이 변경됩니다. 한자씩 나누지 않고 현지 발음대로 여권에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KBTV 뉴스9입니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조건부로 효력을 인정한 반이민 행정명령 세부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 동안 제한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세부 기준에 따르면 이들 6개국 출신의 국민은 미국 내 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사업적인 연관성이 있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성년 자녀, 사위나 며느리, 형제, 자매 등으로 한정됩니다. 조부모나 손자, 손녀, 숙부, 숙모, 조카, 삼촌, 처남, 처제, 약혼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명령 발효가 된 이후에만 적용되며 전에 받았던 비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29일 미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한미 동맹과 북핵, 한미 FTA 등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 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북한에 잇따른 도발과 핵미사일 개발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 동맹은 포괄적인 전략적인 동맹이자 보다 위대한 동맹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미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원 지도부와 만난 데 이어 미 상원 지도부와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한미 FTA의 호혜적인 효과를 언급하고 한미 FTA에 대한 미의회 차원의 초당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활용해 각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배제한 채 북핵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스 파크 시의원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원유봉 출마자에 대한 후보 자격 법원 심리가 오는 30일 버겐카운티 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버겐카운티 선관위가 원유봉 출마자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버겐카운티 선관위는 펠팍 민주당 위원회가 원유봉 후보의 추천인 서명 공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고발을 받아들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원 후보의 입장은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후보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 선관위가 해당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사실은 그 버건 카운티 클락 오피스는 퍼블릭 오피스이기 때문에 그 클락 오피스에서 양쪽 분을 불러서
서로 입장 해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심리가 필요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권리가 무시당한 겁니다. 이에 대해 권영만 펠파카닌 유권자협의 회장도 일방적인 소장 제출이라며 소수민족, 무소속 후보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43명 이상이면은 그 후보 등록이 된다는데 하루 만에 130여 명의 그 시민 지지를 받은 원우병 후보입니다. 이런 분을 카운티 클럭이 그 소명 절차도 없이 바로 법원으로 이렇게 제소를 했다는 것은 그분이 만약에 민주당이나 공화당 후보라든가 또 주류사회의 후보라면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수민족이고 또 무소속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이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 저희 그 지지했던 시민들은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법정에 가가지고 진행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원유봉 출마자의 후보 자격 법원 심리는 30일 오후 3시 30분 해켄색에 있는 버겐 카운티 법원 352호실에서 열립니다. 앞으로는 미국에 들어오는 항공기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행 항공기와 승객에 대한 검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항공 보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입국 항공기 탑승 승객들에 대한 보안 검색이 대폭 강화됩니다. 28일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이 항공 안전에 관한 글로벌 기준을 상향 조정할 때라면서 보안을 최우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ey will include enhanced screening of electronic devices, more thorough passenger vetting, and new measures designed to mitigate the potential threat of insider attacks. 켈리 장관이 발표한 새 항공 보안 대책은 공항과 항공기 주변은 물론 승객에 대해서도 한층 강화된 검색 절차를 도입합니다. 또한 공항 자체 항공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새 보안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의 반입 전면 금지나 미국행 직항편 운항 금지 등의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While these actions we are announcing today will improve the security of U.S.-bound flights, I am hopeful other nations will follow suit. 한편 국토안보부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검색 절차 강화 수준이나 안전대책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새 안전대책은 105개국, 280개 공항을 운항하는 180개 항공사에 적용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지연 취소 사태는 너무나도 자주 나와 이젠 식상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멈춰섰습니다. 이유는 선로 전력 공급 손실입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오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LIRR이 선로 문제로 또다시 지연, 열차 취소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측은 아침 5시 52분 펜스테이션 도착 예정인 열차가 선로 전력 공급 손실로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스트리버 터널 입구 근처 세 번째 선로에 전력 공급이 끊겨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이 선로는 엠트랙 소유의 선로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측은 엠트랙 관계자가 선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펜스테이션행 열차는 애틀랜틱 터미널과 헌터 포인트 애비뉴까지만 운행됩니다. 한편 뉴욕시 교통국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티켓으로 다른 열차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용객들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한 이용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열차 지연 취소 사태에 거의 매일 열차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취소 연착이 잇따라 이용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올해 들어 통근 시간대 기차 연착률이 10년 내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이렇듯 뉴욕시 곳곳에서 열차 탈선과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화요일에 발생한 탈선 지하철의 한 탑승객은 MTA 측에 $5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화요일 탈선한 지하철에 타고 있던 한 탑승객이 MTA에 $5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TA에 소송을 제기한 이 여성은 탈선 사고 이후 심각한 디스크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의 변호사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고 MTA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화요일 달리는 A노선 지하철에 비상 브레이크가 갑자기 작동됐고 이에 따라 열차 탈선과 정전으로 500여 명의 승객이 대피한 바 있습니다. 한편 MTA는 이틀간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선로 보수 작업 후 방치된 조각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MTA에 따르면 사고 전날 낡은 선로 교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작업 후 남은 조각을 선로 사이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볼트로 고정시키는 작업이 미흡해 탈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MTA는 사고 수리 작업에 투입된 슈퍼바이저 2명에 대해 잠정 무급정지 조치를 취했다며 열차 점검이 거의 끝나 지금의 지연 상황은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앤드류 쿠오모 뉴욕지지사는 잇따른 열차 사고에 대해 오늘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10억 달러가량이 들어가는 노후한 열차의 장비 수리와 교체 작업을 MTA에 속히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한국 여권의 영문 이름 표기 방식이 변경됩니다. 한 글자씩 나누지 않고 현지의 발음대로 여권에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8일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한글 성명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현지의 발음대로 여권에 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그동안은 제인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진 한국 국적자는 제의 제2와 인의 IN을 띄어서 표기했지만 이제는 영어 발음 그대로 JANE로 표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이 번역어 형태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뉴저지주 유급 간병 출산 휴가 확대 법안이 지난 26일 뉴저지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다만 주지사가 이 법안에 대해 서명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 법안은 유급 간병 출산 휴가를 현재 최대 6주에서 12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보험급여도 주당 최대 633달러에서 932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대상을 자녀나 부모, 배우자, 동거인 등에서 형제나 조부모, 손주, 배우자 부모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의무화를 2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여성을 상대로 스토커 행각을 벌이고 있는 아시안 남성이 있어 주의가 유망됩니다. 경찰은 최근 펠팍에서 여성집에 무단 침입하거나 길을 쫓아가면서 지나친 성적 발언을 한 남성을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스토커 행각을 벌인 남성은 지난 18일 새벽녘에 한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재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달 초에는 그랜드 애비뉴 선상의 한 빌딩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뒤쫓아가 성적 발언을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건 모두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고 현재 이와 관련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20대 아시안으로 마른 체격에 키는 5피트 10인치가량으로 전해졌습니다. 독립기념일에 화려한 불꽃놀이를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도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뉴욕과 뉴저지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메이시스 불꽃놀이는 7월 4일 오후 9시 25분부터 맨해튼 24스트리트에서 41스트리트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또 롱아일랜드 몬탁 엄브렐라 해변가에서도 같은 날 오후 9시부터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뉴저지 리치필드 타운 쉘러 블러바드 선상과 테너플라이 루즈벨트 커먼 공원, 레오니아 오버팩 공원 등지에서도 오후 9시부터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가 마련됩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꽃놀이 폭죽 사고로 인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 수는 무려 1,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에 3분의 2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전후에 터뜨린 폭죽에 부상당한 사람들입니다. 한편 올해 뉴저지주에서 일반인들은 불꽃놀이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불꽃놀이 허용 법안 서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찌는 무더위에는 물놀이가 제격이지요. 오늘부터 뉴욕시 공공 수영장이 개장합니다. 뉴욕시 수영장에는 수영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 등도 마련됐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위를 식혀줄 뉴욕시 공원 수영장이 오늘부터 개장합니다. 뉴욕시 공원국에 따르면 뉴욕시 공원에 위치한 공공수영장 53개를 오늘부터 시즌 개장합니다. 공원국은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의 풀장 청소 시간을 제외한 아침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누구나 수영장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곳곳에 위치한 공공수영장에는 다양한 수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수영 강습,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중 에어로빅 수업과 시니어 수영 교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수영장에서 무더운 여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브롱스 공원국 관계자는 누구나 수영장을 즐길 수 있게 안전시설 준비도 마쳤다며 안전요원과 관계자들도 수영장에 항시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국은 철저한 자외선 차단, 유아의 경우 보호자 동반 등의 수영장 이용 규칙 등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여름을 맞아 수영장 이외에도 해안가 바다 수영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KBTV 박수연입니다. 미국 하원이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제한하는 법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원비어의 사망을 계기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다음 달 초 북한 여행 금지 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합니다. 이 법안은 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특수 목적이 있는 방문객은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5일 발의됐는데 여행차 북한을 방문했다 홍수 상태로 돌아온 오토 원비어가 숨진 이후 처리 속도가 붙었습니다. 다수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법안에 대한 지지를 밝힌 것입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북한 정권의 협상수단으로 전략한다며 법안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원비어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진 가운데 미 하원 의원 25명은 북한 등 기독교 탄압 국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적발돼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이 7만 명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중국의 최대 석유 기업인 중국 석유그룹 CNPC가 북한의 연료용 기름 판매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의 기름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석유그룹이 북한의 휘발유 등 연료용 기름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금융매체인 중금망과 국제석유망 등도 대북 제재 분위기와 대금 수급 문제 등으로 기름 수출이 한두 달 전부터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매 중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보여 북한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석유그룹은 중국 3대 석유기업 가운데 가장 큰 회사로 북한의 디젤유와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요 공급상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북한의 연료 공급을 중단했느냐는 질문에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급 부족으로 북한 휘발유 값은 2달 전보다 50%, 경유 가격은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중국이 북한 원유 공급을 계속 줄여간다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대한항공이 난동 전력자에 대한 탑승을 거부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6일부터 이른바 노플라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노플라이 제도는 기내나 탑승 수속 과정에서 항공안전 저해 행위를 한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 접촉을 수반한 폭행과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나 욕설, 폭언, 손괴 등 지속적인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한 승객 등입니다. 대한항공은 탑승 거부 대상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한 내부 심사를 거쳐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3년, 5년, 영구 탑승 거절 조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6월 2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경 맨해튼 그린위치 빌리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스트 9가에 위치한 6층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1층 델리 가게에서 불길이 번졌습니다.
1층에서 번진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지붕까지 번져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건물 주민들은 모두 대피해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5명은 경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대학가와 지하철역이 밀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다행히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트 할렘가에서 덤프트럭에 불이 붙어 불꽃이 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 파크에비뉴와 119가 근처 고가도로 밑에 있던 덤프트럭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목격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비디오에는 트럭에서 무언가가 계속 터지며 스파크를 일으키는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트럭에서 내뿜는 불꽃은 전기 불꽃이어서 사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감전의 위험으로 소화를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트럭은 메트로 노스 트레인이 다니는 선로 바로 밑에서 불꽃을 내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했고 선로 관계자도 현장에 도착한 뒤 선로를 점검 후 화재로 인한 선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사당국은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브릿지에서 오토바이 충돌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24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경 윌리엄스버그 아웃바운드 방향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도로를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는 가드레일에 부딪힌 후 SUV 차량과 또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으며 SUV 차량은 사고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날 사고로 약 1시간가량 아웃바운드 방향 도로가 모두 진입이 금지됐으며 경찰은 아직까지도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총기로 여성을 위협해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수요일 10시경 이스트 뉴욕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는 총을 들고 여성의 집 문 앞까지 들어와 총구를 겨누며 여성을 위협했습니다. 강도는 여성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여성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감시 카메라를 공개하며 달아난 용의자를 찾는데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케빈 전 뉴욕주 주류구 커미셔너가 뉴욕시립대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김 전 커미셔너를 뉴욕시립대 이사회의 새로운 멤버로 임명했습니다. 뉴욕시립대 이사는 24개 교육기관으로 이뤄진 시립대의 총장 선출 등 운영 전반에 주요 결정권을 갖는 조직입니다. 뉴욕시장 선거에 공화당 예비 후보로 출마했던 폴 메시가 선거 자금 모금 부진을 이유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는 28일 정오 공화당 예비 후보 토론회에서 캠페인 기금 모금액보다 지출액이 늘어나면서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부터 재선 모금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밤 자신이 소유한 호텔에서 재선 기금 모금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이 지불하는 만찬 비용은 1인당 최소 3만 5천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로 주로 고액 기부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대 여성이 유튜브 스타가 되기 위해 책으로 총알맞기 영상을 찍다 남자친구를 숨지게 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총알은 두꺼운 책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총을 쏜 모나리자 페레즈는 남자친구를 권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어제에 이어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 시의원에 도전하는 원유봉 후보자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유봉 후보자님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이번 시의원에 어떻게 도전하신 그런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그 팔팍 타운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시의원들도 모두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나오세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타운 미팅에 사실은 오랫동안 한국 분들이 잘 안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한 1년 반 전
1년 반, 1년 그 정도부터 팔팍 유권자 협회 분들이 나오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사실 그냥 평범한 분들이에요. 저처럼.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영어도 잘 못하면서 열심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우선 거기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난 12월 달 그 타운 미팅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 수잔이라는 그 미국분 이 항상 나오시는 분이세요. 주민이시죠, 그분도.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분 바로 전에 이제 한국 분이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나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하고 시의원들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 한국 사람들은 왜 그 텍스 갖고 그렇게 세금 갖고 그렇게 불평을 하느냐. 자원봉사도 많이 안 하면서 그러려면 나가라. 말하자면 이건 쿼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놀랐죠. 그것도 화도 나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이 되기 위해서 텍스 페이를 다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권리 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외에 자원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원봉사 해야죠. 그래서 아마 그분은 자원봉사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물론 해야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를 나가라 뭐라 할 수는 없죠. 그건 굉장한 우리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원봉사를 그럼 나는 왜 안 하나? 저도 사실 자원봉사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안 하나? 보니까 자원봉사를 어디다 하는지를 우리가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자원봉사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이 자원봉사가 타운에 어디가 필요한가를 안 되면 많이 나와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인포메이션, 그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고 주민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으면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봉사도 하고 같이 정말 한 마음이 돼서 행정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계기가 됐어요. 네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하고 싶은 그런 계획도 포함이 된 거라고 제가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우선 팔팍에서는 정보 얻기가 참 힘들었어요.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웹사이트도 만들어졌죠. 그전에는 웹사이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볼 수 있지만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 얻기가 참 힘들어요. 네네. 힘든 편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 정보를 언제든지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정말 타운에서 주민들의 힘이 필요한지 그런 것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그 선거 판세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펠리세스 파크는 어떻죠? 네. 우선 주민이 팔팍은 약 19,000명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54%가 한인이라고 해요. 물론 한인 모두가 유권자는 아닙니다.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민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팔팍 유권자 협회에서 그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좀 했어요. 그때 제가 좀 도와드렸는데 2012년도에 선거하신 분들과 2016년도에 선거하신 분들의 그 숫자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2016년의 숫자 투표하신 그 유권자분들이 꽤 많았어요. 한 2,000명, 2,000 정도 됐어요. 근데 한인이 아닌 분들, 물론 이제 우리가 히스패닉 계통하고 또 뭐 중국 계통 뭐 그다음에 이탈리안 아메리칸 계통 여러 가지 합쳐서 그분들이 한 2,700 정도 됐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지금 그 도표를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꽤 많습니다. 유권자가 꽤 많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사인을 받으러 다녀보니까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유권자 등록을 안 한 분이 꽤 되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사인을 못 받았죠. 그렇지만 이제 누가 알았으니까 제가 이제 가서 받아야죠. 네네. 그래서 저는
한인분들이 다 결집을 한다면 충분히 승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야 뭐 대표적인 한인의 어떤 밀집 지역이라고 저희가 봐도 무난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 앞으로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제가 이 소송권을 이겨서 제가 후보가 된다면 이제 저희는 이제 선거 운동을 해야 되겠죠. 선거 자체는 11월입니다. 11월 화요일, 둘째 화요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보통 이제 시작하는 게 보통 9월 지나서 레이버데이 지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하지만 이제 그 전부터 저는 유권자분들을 만나러 다닐 겁니다. 개개인의 그 타치가 필요하니까. 네네. 네, 그럼 우리 팰리세이스 파크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후보로 나오는 거는 팔팍 주민들, 많은 팔팍 주민들의 덕분입니다. 저를 밀어서 제 개인의 그 무슨 특별한 명예 그런 것보다는 보다 더 많은 한인 주민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그 다음 이민 세대들, 차세대들을 위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포석을 깐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팔팍 주민들 모두 다 결집해서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팔팍뿐 아니라 버건 카운티에 있는 한인들, 또한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들, 그 한인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 팔팍은 특히 한인들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민 세대가 더 이상 아닌 그 미국의 한 코어 파트에 있는 그런 세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팔팍이 성공해야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야 하고 많은 그분들이 한인 그 권익 신장에 정말 반영을 해서 정말 코어 파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30일에 있을 그 법원 심리,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 건가요? 네,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파블릭 코트에서 열어집니다. 6월 30일 3시 30분 버건 카운티 코트하우스의 352호입니다. 저지 네임은 델라 크루즈라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네. 그 많이 참석해 주는 게 우리 원 후보님의 어떤 그 든든한 그런 응원이 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게 한인들이 많이 참석하면 판사가 알게 모르게 그 압력을 받습니다. 이 한인들이 원하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은 원유봉 팰리세이스 파크 시의원에 도전하는 우리 원 후보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환율과 증시입니다. 다음 순서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를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은 바람도 선선하고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볕이 좋아 한낮 기온은 85도, 밤 기온은 최저 72도입니다. 밤하늘도 청명하고 맑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릅니다. 오후부터 비구름이 몰려와 한 차례 소나기 소식 보입니다. 날은 다소 습하고 덥겠는데요. 기온은 최고 90도, 최저 75도입니다.
주말은 날이 대체로 좋습니다. 기온은 86도지만 볕이 뜨겁고 날이 습해 체감 기온은 9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늦은 저녁 소나기 소식 곳곳에 보입니다. 일요일 낮 동안은 흐리겠으며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은 점차 맑아져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선선한 여름 날씨에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요즘입니다.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29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